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조선은행에 입행하기까지의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조선은행과 외자총국을 거쳐 식산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행은 1933년부터 조선인을 공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조선은행에 입행한 조선인은 여럿 있었습니다만 공채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1933년 공채로 입행한 인물 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는 박두병 선생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은행에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사 후 당시 거상이던 부친이 경영하던 박승직 상점에 입사하였던 그는 나중에는 불화받은 귀속기업 효와 기린 맥주를 토대로 두산그룹을 일궈냄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백두진 선생은 1934년 입행했으니 공채 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조선은행에 입행한 인물 중에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 등을 역임한 장기영 선생이 있습니다. 장기영 선생에 대해서는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는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10여 년간 조선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말단 서기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서울 본점에서 조선은행의 대출을 총괄하는 업무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회고록에서 대출 업무에 관여할 당시 자신은 기계적으로 심사 의견만 작성했을 뿐이며 결정권은 일본인 직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해방을 맞습니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근무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백두진 선생은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도 조선은행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방과 함께 조선은행 이사가 된 그는 조선은행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시 조선은행을 실질적으로 이끌던 구용서 선생과 함께 조선은행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활동하면서 조선은행을 재편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용서 선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구용서 선생은 1899년생으로 그 역시 동경상과대학을 나왔으며 백두진 선생보다 8년 앞선 1925년 특채로 조선은행에 입사하였습니다. 그에 채용된 50명의 신입 직원 중 유일한 조선인이었습니다. 구용서 선생은 1942년 조선인 최초로 조선은행 지점의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지점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 한 명이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여수에도 곧 비행장이 생긴다더라 라고 적었다가 검열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일제는 이를 문제 삼았고 구용서 선생은 대리로 강등되고 맙니다. 그에 대한 과도한 처분은 조선인이었기에 겪는 수모였습니다. 해방 직후 일본인 직원들이 돌아가자 구용서 선생은 자연스럽게 조선은행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의 초대 총재가 되었으며 이후 1958년 8월부터 1960년 4월까지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백두진 선생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선은행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주력하던 백두진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9년 초 이범석 초대 국무총리로부터 외자총국 국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범석 총리에게
그를 추천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선은행 재편 과정에서 백두진은 경제적 식견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눈에도 띄었던 듯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거듭되자 결국 조선은행 이사를 겸임하면서 6개월만 맡는다는 조건으로 외자총국 국장으로 가게 됩니다. 잠시 관료로서 활동한 뒤 다시 은행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조선은행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줄곧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국장을 맡게 된 외자총국은 어떠한 기관이었을까요? 외자총국은 1948년 12월 10일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원조 협정에 의거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한미 원조 협정이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와 관련하여 원칙, 기준 등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외자총국이 맡은 역할은 한국에 원조 물자가 도착하면 이를 하역, 수송, 배정, 보관하고 판매금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였습니다. 참고로 외자총국은 1955년 외자청이 되었고 1961년에는 조달청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경제는 1950년대까지는 원조 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조 물자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는 당시 한국 경제의 부흥 및 안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외자총국은 이처럼 중요한 원조 물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추천으로 은행원으로 있던 백두진 선생이 그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기관의 수장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2대 국장이었지만 초대 국장이 일주일 만에 사임했던 터라 외자총국 운영 시스템부터 새로 구축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자총국 국장으로서 미국의 대한 원조를 통제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한 뒤 1950년 10월 국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국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 중 원조 물자가 점령지에서 대량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하였고 사표가 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으로 개편되면서 그는 은행 이사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외자총국 국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조선은행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장직을 6개월 동안만 수행한 뒤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백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백두진 선생은 국장을 그만둔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최순주 재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식산은행 두치가 됩니다. 두치는 오늘날의 은행장에 해당합니다. 앞서 백두진 선생은 동경 상가대학을 졸업하면서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에 지원했는데 식산은행은 떨어지고 조선은행만 합격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그처럼 16년 전 자신을 채용하지 않았던 식산은행에 또 자신이 근무한 조선은행과 줄곧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식산은행에
은행장으로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 시기를 떠올리며 이 은행은 과거 조선은행과 싸움만 하던 터인데 마음에 꺼림직하였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백두진 선생이 식사은행 두치로서 활동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취임 5개월 만인 1951년 3월, 이번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백두진 선생을 식사은행 두치로 임명했던 최순주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최순주 장관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환율 인상 주장에 동조하자 경로한 이승만 대통령이 그를 해임하고 백두진 선생을 그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전시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43세 재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외자총국 국장으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의 조선은행 재직 시절부터 외자총국을 거쳐 식사은행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